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이어서 3단계 19강입니다. 자, 19강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 6강,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다음과 같이 거짓 진술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거짓 진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단계 지금 25강과 26강이 요 거짓 진술에 관해서 자세히 나온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지금 요 실제로 출제된 문제,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바로 이 1단계 과정이 선택이었다면 이건 반드시 필수가 돼야 돼. 대부분 학생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출제된 문제도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25강, 26강을 풀고 그지 다시 윤리 넘어와 주시 바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명되는 것 중에서 이제 거짓 진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율법이다. 모순법이라는 거야. 어떤 걸 가정하고 그것이 다른 조건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면 그 가정했던 걸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죠. 자, 공공백과점에서 신사원 ABCD는 강남, 목동, 반포, 잠실, 판교 한 점을 발령받았다. 자, 이 문제를 보면 꼭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즉 거짓 진술 전에 배웠던 것이 조건 맞추기죠. 그 조건 맞추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제 A, B, C, D, E가 나오고 여기 강남, 목동, 반포, 잠실 나오겠죠. 그것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된 것이 이것이 거짓 진술 문제로 온 것은 네 명은 진실말하고 한 명 거짓말하죠. 여기 바로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거짓말이니까 그것은 적용하지 말고 나머지를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 거짓말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여기 잠시 C를 보세요. C. C는 B의 말이 진실이라 했죠. 그 말은 만약 C의 말이 거짓이라면 C가 거짓이라면 바로 B의 말이 진실이다.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B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짓이 두 명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명만 거짓이란 말이 모순이 돼. 그래서 이것은 C는 진실이다. 이것이 맞다는 거죠. 거짓이라고 했을 때, 거짓으로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 사람의 거짓말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용시켜야죠. 그럼 지금 얼른 보이는 게 이겁니다. D는 C 말은 거짓이다. 그래서 만약 D 말이 맞다면 C는 거짓이죠. C가 거짓이면 아까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 그랬어. C가 거짓이면 그러니까 이것은 D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가 거짓말장이죠. 한 명이 거짓말장이니까 이것이 D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조건 맞추기 했던 것처럼 적용하면 됩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정해 봅시다. 자, 이제 지금 방금 결정된 것이 바로 D가 거짓말장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A, B, C, E는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E를 바로 적용시켜줘. 바로 이런 표. 이런 표를 여러분과 앞에서 이제 조건 맞추기에서 봤어요. 자,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A 말이 B는 목동점이 아닌 지점에 발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B는 목동에서 발령받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어딘지 모르지만 목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B 말이 D는 강남이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야. D가 거짓말 했지만 뭐 발령받은 것은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 C는 목동점에 발령받았고 C는 목동점에 발령받았고 A는 잠실점에 발령받았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여태까지 조건 맞추기 했던 거 있죠. 그걸 모두 적용시키면 돼요. 이렇게 가로 세로가 모두 X가 들어가는 거죠. 가로 세로 모두 X가 들어가고 여기도 가로 세로가 모두 X가 들어가고 여기도 가로 세로가 모두 이렇게 X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다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다시 보면 다음 같습니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결정된 양 나온 것은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 결정됐을 때만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옳은 걸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골라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죠. B가 발령받은 지점은 강남점이다. 자, B는 모르죠. 강남은 그지 이미 D가 발령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려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분 판교정을 발령받은 사람 C다. 자, 판교정 발령받은 사람 모르죠. 그리고 C는 목동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발령받은 것은 목동점이다. 자, B가 발령받은 것은 아니죠. 목동은 C가 발령받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반포점을 발령받은 사람 D다. 반포점을 발령받은 사람 D다. 아니죠. 반포점을 발령받은 사람은 그지? 강남이 D를 발령받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야.
A가 발령받을 것은 잠실이다. 맞죠?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거짓 진술 문제보다는 이것은 조건 맞추기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단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한 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일단 밝혀내고 문제를 풀어준다니 해서 거짓 진술 문제를 취급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공공기업은 생산부서에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원인을 각각의 생산 공정을 담당한 직원 4명 중 1명이 실수다. 1명이 작업 실수다.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명이 실수다. 자, 그 과정에서 여기 보면 아래 중 1명은 거짓말, 나머지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이때 거짓을 말한 직원과 불량이 원인이 되는 작업을 한 직원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쉬운데 여기 거짓을 얘기한 직원과 불량이 원인이 되는 작업을 한 직원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긴 같죠? 같습니다. 여긴 다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보면 이런 식의 문제에서 우리가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거짓말을 한 사람과 또는 불량한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이것은 약간 난이도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걸 풀이하는 바로 귀루법이라든지 또는 풀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이 아까 25강 26강, 지금이라도 25강 26강을 듣고 와서 이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유형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가름 잡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한번 풀이를 여러분이 잠시 생각하고 그리고 풀고 다음에 맞춰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보면 거짓을 말한 직원과 불량이 원인이 된 작업을 각각 담당한 직원을 차례로 나르시고요.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엔 A가 그지 포장을 담당한 겁니다. 여기 A가 포장, 여기 A는 포장, 그리고 B는 제품, C는 색칠, D는 원료죠. 자, B는 제품, C는 색칠, D는 원료인데 먼저 가정을 하는 거야. 하나의 가정이 들어갑니다. A 포장에서 불량이 발생했다. 불량 원인이 A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 중에서 맞는 거 틀리는 걸 골라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여기서 이때 그지 거짓말을 하는 직원이 한 명이고 참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 3명이죠. 각각 A, B, C가 각각 이것이 불량했을 때 과연 몇 명이 참을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자,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잘 보여야 됩니다. A가 포장, 이게 불량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먼저 보세요. A. 포장 작업은 불량의 원인이 아닙니다. 자, A가 포장이 불량이라고 가정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포장이 불량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B. 원료를 잘못 분류했으니 불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원료가 불량이 보는 거죠. 근데 여기 포장을 불량으로 봤으니까 이것도 거짓이 되는 거야.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거짓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 했죠. 이미 2명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그지 안 해도 돼.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 자, 뒤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것은 TT가 나옵니다. 이제 두 명만 거치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다음 보면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B가 그지 제품, 여기서 불량이 났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보세요. A. 포장 작업은 불량 원인이 아닙니다. 맞죠? B 제품에서 불량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료를 잘못 분류했으니 불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틀린 거죠. 자, 원료는 D이기 때문에 제품에서 불량이 나왔다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려 있는 겁니다. 틀려. 자, 그 다음 보면 색칠 작업에서 불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지금 B 제품이 불량이라고 봤기 때문에 불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지금 B 제품이 불량. 근데 색칠하는 제품에서는 불량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 F가 나왔죠. 이제 나머지를 봐야 돼. 나머지 보면 여기 제가 보기에 포장 작업에서 불량이 나옵니다. 아니죠? 제품을 불량으로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이 돼. 그럼 얘도 뭐죠? 얘도 거짓이 2개 나왔죠? 2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품이 불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좀 어렵죠? 이것이 처음 나오면 쉬운데 이것이 CD로 나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이것이 거짓 진술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세 번째 C. 색칠 부분이 불량이 났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A. 포장 작업은 불량 원인이 아닙니다. 자, 맞죠? C가 불량이라고 우리가 가정한 거니까 이것은 맞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원료를 잘못 분류했으니 불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원료를 했으니까 틀린 거야. 자, 그 다음. 색칠 작업에 불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색칠 작업에 불량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불량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또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거짓이 몇 개? 두 개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D 원료 부분에서 불량이 나왔다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A 직원 포장작업은 불량원이 아닙니다. 자, 맞죠? 원료가 불량원이니까 자, 맞아. 그 다음에 원료를 잘못 분류했으니 불량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색칠 작업은 불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 포장 작업이 불량이 나옵니다.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 원료가 불량이고 그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DD. 자, 마침 이것이 이제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불량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 자, 원료는 그지 바로 이제 D가 불량원이 되지만 D는 참말을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가 가운데서 다른 것이 거짓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정직한 문제인데 뒤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나와. 그걸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서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요것이 이제 2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을 보면 여기 A, B, C, D 중 2명이 부정행위를 했다. 근데 부정행위란 2명은 거짓말했고 다른 3명은 진실말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3사람 누구인가?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나마 문제가 여러분이 풀기 쉬운 것이 여기 부정행위를 한 2사람이 거짓을 얘기한 거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 보면 그나마 이 문제가 정직한 문제고 그 다음 문제 보면 이게 맞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2사람 또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면 또 어려워지는 거죠. 아까 한 사람인 경우는 그나마 쉬웠죠. 2사람이면 어려워지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2사람이 물망에 오른 2사람을 여러분이 찾아내는데 그 방법 중에서는 여기서 많이 언급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 그지? 이렇게 2사람이죠. 근데 C는 이렇게 많이 언급됐죠. 많이 언급됐어. B도 2사람 언급되는데 C가 많이 언급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C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고 나눠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A를 갖고 부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눠주면 자, A가 부정행위 했다 안 했다 그런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끝나. 그 다음은 우리가 진행이 안 되잖아. 근데 C를 갖고 한다면 C는 이렇게 여러 개 3개를 물고 늘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어떤 요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것도 잠시 이제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같이 맞춰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C죠. C가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우리는 C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보세요. C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가져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B, C가 부정행위를 했어. 그럼 T 말이 참이 되는 거죠. 참이야. 그 다음에 여기 D 말은 B와 C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럼 얘는 거짓이죠. D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짓.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거짓이 그럼 C도 거짓이 되는 거죠. 아까 뭐냐면 C가 거짓이 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C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 거짓이 된 거야. 그럼 나머지가 모두 참이 되는지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C와 D가 거짓으로 부정행위했다고 가정한 겁니다. C가 부정행위했다고 하는 순간 바로 D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 C와 D가 부정행위를 한 즉 거짓이라는 걸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참이 돼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맞죠? 지금 C와 D가 부정행위로 판가름 됐으니까 E는 B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C는 했어.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에서 2명이 이것이 거짓이고 부정행위 그리고 A, B가 이것이 참말이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은 A,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원이 2명, 3명인 경우 참과 거짓이 인원이 틀려지는 경우 아까 한 명인 경우랑 좀 다릅니다. 한 명인 경우보다 좀 어려운 그런 식의 난이도가 되는 거야. 근데 다행인 것이 이것은 부정행위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얘기했다는 것이 그나마 문제를 풀 때 좀 쉬워진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내용 보면 그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4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A, B, C, D 5명이 오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중 3명은 진실, 2명은 거짓. 아까 문제랑 똑같죠. 근데 문제를 물어본 것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자, 여기 회의 참석 그리고 여기 거짓 여부. 그러니까 참석하고 참을 얘기하는 경우일 테고 참석하지 않고 참을 얘기하는 사람 또는 참석하지 않고 거짓 얘기하는 사람 또 참석하고 참을 얘기하는 사람 거짓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여기서는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참석하지도 않고 거짓말 얘기하는 사람. 그냥 우리는 그 전에 항상 보면 이렇게 참석하면 참을 얘기하고, 참석하면 참을 얘기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거짓을 얘기하는 경우는 봤죠. 근데 참석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것만 봤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참석했어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참석 안 했는데도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고. 자, 그 과정이 이제 네 가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지금 본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3개가 안 되고 이제 4개가 될 정도로 사람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좀 틀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 지금 두 사람이 거짓말하고 지금 그중 세 사람이 진실 얘기한다 했으니까 이걸 나중에 맞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기 보면 저는 여기 보면 AC, AD가 있죠. 요거와 요것을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B 사원 아니면 E 사원을 갖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여지가 적어지거든요. 물론 두 사람만 참석했지만, 자, 앞으로 누가 거짓말인지 참인지 모르고 B가 참을 때랑 E가 참을 때, 또는 B가 거짓일 때, E가 거짓일 때, 그런 문제 갖고 풀어가는 게 나을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 문제는 여태까지 풀은 거와는 다르게 표가 좀 특별하게 작성돼야 될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런 얘기죠. 여기서 B에 관해서, 아까 B에 관해서 본다면 B가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참석 여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거짓 여부. 뭐에 관해서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자, B가 이것이 참일 때, 거짓일 때, B가 참일 때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참석과 거짓 여부를 이렇게 두 개의 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그런 식의 어려운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여기 걸려요. 참석했다는 것은 참이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라고 자꾸만 여러분이 논리를 이끌어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자주 틀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체감 난이도는 처음 보는 사람은 체감 난이도가 4개, 5개 될 정도로 갈피를 못 찾고, 그지? 문제에서 멀어진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심사숙고 좀 시간이 들더라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이제 A, B, C, D 5명 있고 3명은 진실, 2명은 거짓, 그리고 참석하지 않았으나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것에 주목하려면, 자, B 아니면 E, 일단 B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자, B를 주목했을 때 다음과 같죠. 요 말이 B가 이것이 참말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럼 뭐죠? A와 C가 둘 다 회의에 참석해서, 이게 맞는 거죠? A와 C가 회의에 참석해서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맞는 것과 참석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했어요. 근데 C를 보세요. C는 A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C는 참석했지만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B의 말이 맞다고 했으니까 A와 C가 참석한 걸 가정하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 또 A는 저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맞죠? 지금 A와 C가 참석한 거로 가정하고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A는 참이고 참석했고 C는 거짓이고 참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더 진행하다 보면 다음 같은 게 나옵니다. 이선 A와 D와 저만 회의 참석했다. 거짓이죠, 그지? 아까 A와 C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A와 D이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도 이것이 거짓이 되는 거야. 거짓. 다음에 우리가 조건 중 아까 보다시피 3명이 진실, 2명이 거짓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된 조건을 우리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D가 안 나왔어요. D는 지금 진실이 지금 두 사람이고 거짓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D가 참이라면 그때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럼 D 말이 참이라면 어떻게 될까? E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지? E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참석하지 않은 거야. 참석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이제 모두 옳은 거죠. 참석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참석, 거짓말을 말하면서, 그지? 참석하지 않은 사람. 결국, 그지? E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D가 맞는 순간 E만 참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참석했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상당분이 참석한 사람이 참말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참석했지만 거짓. 이 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 구하라고도 나올 수 있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A, B, D는 평이한데, 이런 내용은 이것도 또 평이할 수 있어요. 참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C가 좀 특이하죠. 이 사람 참석했는데 거짓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앞의 문제랑은 좀 다른
이런 식의 내용이 좀 어렵게 여러분한테 이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4번 문제였어요. 다음 5번. 5번도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분류되는데, 다음 같은 겁니다. 토마토 파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은 토마토, 크림은 그지 크림, 그리고 합쳐놓은 로제 파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은 로제라고 한다. 다음 같은 이제 A, B 진술에 따라서 바로 이 세 사람이 가불병이 누군지를 맞춰내는 건데, 그때 조건이 있어. 토마토는 항상 진실 말하고, 크림은 항상 거짓을 말하고, 로제는 진실 말할 때도 거짓말 할 때도 있다. 토마토는 크림과 결혼했고 로제는 미혼이다. 토마토가 직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로제가 중간이고 크림이 제일 낮다. 자, 이거 조건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고 이걸 갖고 적용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언론 보다시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랬죠. 갑이 나는 을보다 직급이 높거나 또는 직급이 높지 않다. 근데 이 문장은 높거나 높지 않다, 이거 항상 맞는 얘기죠. 갑은 이것이 항상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항상 참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토마토는 진실 얘기했죠. 그럼 얘 크림은 아니죠. 근데 로제는 진실 말할 때도 거짓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제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반드시 토마토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갑과 결혼했으면 난 미혼이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무조건 거짓이야. 자, 거짓이면 누구죠? 이것은 크림이죠. 아니라는 거야. 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로제도 거짓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이 세상 갑을 병을 토마토, 크림, 로제를 매칭시키고 B의 갑을 병을 토마토 똑같이 크림, 로제를 그지 매칭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25강, 26강에서 아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다시 올게요. 자, 다음 같은 문제입니다. 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국회의원, 교수, 신부이다. 국회의원은 항상 거짓말을 말하고 신부는 진실을 말하고 교수는 진실일 수도 거짓일 수 있다. 아까 문제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경찰이 그들의 신분을 물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보기와 같이 대답했다면 세 사람의 직업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은, 자,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다는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집중할 것은 누구에 집중하죠? 이렇게 교수는 참지 건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인 사람이나 신분은 확실하죠. 그래서 확실한 사람한테 먼저 우리가 결정하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이것도 기류법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가정했던 것이 나중에 모순이 생기면 버린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여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전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 신부에 주목하고 싶어. 그래서 맨 먼저 가장 왼쪽이 신부라고 가정해 봅시다. 신부라고 가정해. 그러면 신부 말이 뭐죠? 가운데 사람 교수죠. 이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교수. 그럼 나머지 오른쪽은 바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근데 교수 말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알죠. 근데 오른쪽 사람이 뭐죠? 난 교수가 아니라 했죠. 그 말이 맞잖아. 국회의원이 나는 교수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맞죠. 근데 아까 국회의원은 거짓말 한다는 것에 모순이 생기죠. 그러므로 왼쪽이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귀류법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왼쪽이 신부라고 났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조건이 나온다. 그럼 버린다는 거야. 그럼 신부가 버려. 그러니까 왼쪽이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운데가 신부라고 봅시다. 가운데 신부. 가운데 신부라고 보면 되겠죠. 오른쪽 사람 국회의원이다. 이 말이 맞아죠. 근데 오른쪽 사람 국회의원을 보니까, 자, 이것도 틀렸죠.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틀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왼 오른쪽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될 겁니다. 자, 결국 오른쪽 사람이 신부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오른쪽이 신부가 되는 것은 이것뿐이 없죠. 4번, 3번, 2번이 되는데, 근데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른쪽의 신부인 중에서 5번 답이 있는데 그것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신부인데 여기 교수 아니면 국회의원, 이렇게. 또 신부인데 여기가 국회의원, 교수, 이렇게 된 경우 두 가지 중에서 하나 확정짓는다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은 신부 말이 맞고, 신부는 난 교수가 아니다. 맞죠? 오른쪽이 나는 교수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신부 말이 맞아요. 그럼 누구? 교수는 알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 말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야. 그럼 뭐죠? 이 가운데 사람. 오른쪽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거짓이죠. 오른쪽 사람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거 되면 어떨까? 이거 왼쪽 사람이 국회의원, 가운데 사람은 교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은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답은 여기서 나온 이 답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거짓 진술에 대한 어떤 귀류법, 그리고 항상 옳은 사람과 항상 옳은지 그런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항상 그지 진실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마토는 항상 지실, 크림은 항상 거짓, 로제는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 토마토와 크림과 결혼했고 로제는 미혼이다. 그리고 토마토가 직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로제, 크림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토마토는 토마토와 크림, 그 다음에 로제. 토마토는 항상 참, 크림은 항상 거짓. 얘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항상 이렇게 놓고 시작해 주세요. 그럼 아까 봤던 이 갑, 나는 을보다 직급이 높거나 항상 낮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거죠. 참이에요. 나는 갑과 결혼했다면 미혼이다. 이것은 거짓이고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토마토가 들어갈 자리는 이 갑 아니면 병이죠. 아직 이것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갑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맞지만, 자, 병이 들어가면 어떨까? 병에다 토마토가 들어가면 나는 갑보다 직급이 높지 않다. 틀렸죠. 가장 직급이 높은 게 토마토니까, 그러므로 요 앞에 게 그지? 갑이 토마토가 되는 겁니다. 토마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병이 토마토라면 이런 식의 어떤 귀류법이 들어가는 건데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토마토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이 이 토마토를 T라고 갑이라고 누를 가능성이 많은데 왜? 참이기 때문에. 하지만 참은 바로 토마토만 되는 게 아니라 로제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F가 나오고 요게 T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가능성을 봐줘야 돼. 근데 만약 이것이 병에서 나는 직급이 갑보다 직급이 높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만약 우리가 알고는 로제 크림이 들어가면 바로 나는 갑보다 직급이 높지 않다. 맞죠? 근데 아까 크림은 거짓을 얘기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크림이 여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크림이 여기 들어가면 함이 되기 때문에 크림은 거짓을 얘기하는 것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여기 크림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 병은 바로 이제 로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를 본다면 앞에 여기서 이제 이 보기가 안 보였어요. 이제 칸이 좁아서 이제 보기를 보면 답은 이제 다음 같이 나오는 거죠. 갑은 토마토고 그 다음에 크림 로제. 이것이 2번이 답이 되는가. 자, 토마토 크림 로제가 나온 것이 이제 1번과 2번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로제는 결정해 놓고 문제를 푸는 게 낫죠. 이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거 말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이 앞에 것이 모른다 가정으로 이걸 좀 풀어봅시다. 그래야지 공부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B를 해볼 겁니다. 갑은 나는 을보다 직급이 높지 않으면 나는 병보다 직급이 높지 않다. 나는 갑과 결혼했지 병과는 결혼하지 않았다. 나는 갑보다 직급이 높다. 우리가 결혼 여부는 이제 아까 토마토랑 크림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토마토는 참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을이 이제 결혼한 얘기가 나오니까 을을 한번 참이라 보고 싶어. 참이라면. 자, 이것도 우리가 귀류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이제 참을 얘기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사람 중에서 참을 얘기하는 사람은 토마토잖아. 그죠? 얘가 토마토야, 토마토. 자, 토마토라면 그러면 여기서 갑과 결혼했지 을과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갑은 그것이 크림이 되는 거죠. 크림. 아까 크림과 토마토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이제 로제가 되는 건데 로제. 근데 참거짓을 가려죠. 그럼 크림 말은 내가 을보다 높지 않으면 나는 병보다 높지 않다. 자, 이 크림이 이것이 아까 직급이 가장 낮잖아. 그러니까 내가 을보다 높지 않으면 병보다 높지 않다. 이게 맞죠? 이 말이 맞단 말이야. 근데 아까 크림은 아까 뭐랬어요? 거짓을 얘기한다 했죠? 크림은 항상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에 모순이 되는 거야. 자, 어렵죠, 그지? 얘를 토마토로 놓고 그러면 이것이 결혼한 사람은 크림이기 때문에 갑이 크림해야 될 텐데, 그럼 크림 말이 맞아. 크림 말이 맞는 순간 이것은 모순이 되는 거야. 어디서 모순이 생겼죠? 이걸 T라고 봤던 거에서 모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을의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을의 말을 거짓이 발견됐어. 거짓. 자, 이렇게 놓고 또 푸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토마토는 진실을 말하고 항상 직급이 높기 때문에 이거 말이야 병. 나는 갑보다 직급이 높다. 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가장 높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버리면 되니까 이것이 이제 참이었을 때 이것이 토마토가 되는 거야. 토마토. 여기 크림이 들어가면 크림 말은 내가 을보다 높지 않다면 병보다 높지 않다. 아까 여기서도 크림이 모순이 겠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크림이 되는 거고 여기가 로제가 되는 겁니다. 로제. 좀 어렵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해서 결국은 로제 크림 토마토, 로제 크림 토마토가 돼서 이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아까 봤던 이제 문제 중에서
거짓 진술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특히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5번 거짓 진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진술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